어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 논의에 일부 진전이 있었습니다.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고집했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에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전향적으로 나선 만큼 24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더 이상의 불필요한 정쟁과 조건 없이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제야말로 인내의 시간을 끝내고 진상규명과 책임의 시간을 시작할 때입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야당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실체적 진상규명을 바라는 유족과 시민들의 요구라는 사실은 국민의힘도 잘 알 것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 조사특위 간담회에 참석한 유족들도 정부의 분명한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며 더는 특수본 수사만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유족들의 요구 이상의 확실한 명분은 없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참사와 안전 문제를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이러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구조적 대책을 내놓겠다는 각오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곧 158명 희생자와 유족에 대해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애도이자 책무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야가 어렵게 접점을 만들어낸 만큼 24일 본회의까지 남은 이틀만은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정조사 합의 처리를 미루는 시간 끌기용 카드로 삼거나 국정조사 취지 자체를 흔들기 위한 명분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시한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여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정의당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 구성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오랜 기싸움 끝에 마침내 어제 올해 첫 기재위 조세 소위가 열렸습니다. 총 6일간 무려 257개의 법안을 심의해야 하는 숨가쁜 일정이지만 어제 소위는 불과 4시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느슨하게 심의를 하다가 막판에 시간에 쫓겨 상정된 법안들을 다 훑어보지도 못하고 교섭단체 양당이 법률에도 규정되지 않은 소소위를 꾸려서 속기록에도 남지 않는 밀실 협상으로 시민들의 삶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법을 결정할까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어제 조세소위는 양당 합의로 오늘부터 회의를 언론의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공개되어야 합니다. 상정된 모든 법안들이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공개적으로 꼼꼼히 논의될 수 있도록 소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안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2년 전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의총 모두 발언을 통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예정대로 확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합의된 원칙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꾼 결정으로 앞으로 자본소득 과세는 더욱 어려워지고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욱 심화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부터 시행됐어야 할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으로 미뤄졌고 올해는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금투세를 2년 더 미뤄야 된다는 주장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미 지난 2020년 말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서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이 일정에 맞추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준비를 대부분 마쳤습니다. 최근 알려졌듯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투자자들의 겨우 0.9%에게만 해당되는 세금입니다. 물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많은 소액주주들이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 시장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불확실성이 예상될수록 제도는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정해진 제도의 도입을 반복해서 유예하는 것이야말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조세 시스템의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운영과 국회 내 여야 정당의 합의가 윤석열 대통령의 뜬금없는 양도소득세 폐지 7글자 공약의 여파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자산과세에 대해 더 이상의 혼란과 불신을 자초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투세 시행은 차질 없이 예정대로 실행되어야 하며 진정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다면 민주당 역시 명분 없는 절충안을 만지작거리는 대신 금투세가 예정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끝까지 원칙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엊그제 막을 내린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의 최대 쟁점은 손실과 피해였습니다. 홍수로 전체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고 1,700명이 숨진 파키스탄과 같은 사례는 이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지금까지 배출한 온실가스는 전체의 0.4%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에 대해 선진국의 책임을 규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종료일을 이틀이나 넘겨 진행된 마라톤 회의를 한 결과 손실과 피해를 다루는 별도 기금 마련이 합의됐습니다. 그러나 재원 마련과 규모 대상 등 이행 방안은 구체화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선진국들이 약속한 1천억 달러 규모의 공여금도 제대로 납부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실과 피해 기금이 또 하나의 공허한 약속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누적 배출 1위인 미국의 리더십이 아쉽습니다. 미국이 얼마를 어떻게 낼 것인가가 이 기금의 실효성을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미중 정상회담에서 추후 양국이 기후의제를 다루기로 예고한 만큼 G2 국가의 책임에 걸맞는 방안을 서둘러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역시 손실과 피해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기후변화협약이 만들어진 1992년에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됐지만 이제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현재 매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에 해당하고 누적 배출 책임은 세계 17위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번 당사국 총회에서 나경원 기후특사는 구체적인 책임에 대한 언급 없이 개도국의 기후 행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아주 상투적인 수사만 반복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번 당사국 총회에 직접 참가해서 기후재난을 겪고 있는 많은 나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자랑하지만 정작 국제사회에서는 그에 걸맞는 발언과 행동을 하고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미국의 한 환경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금융기관에서 지난 3년간 해외 화석연료 사업에 투자한 금액이 8조 1천억 원에 달하고 이것은 G20 국가 중 세 번째로 많은 투자액이었습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는 과감하지만 정작 기후재난의 손실과 피해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경제 수준과 국가 위상에 걸맞는 국제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도 지금은 행동할 때다. 의회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법적 권능을 발휘하라는 이번 국제의원회의 결의대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내일 국회 상설기후특별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